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도 한번 맞추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일전에 제가 화용 언어에 대한 기초 영상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화용 언어의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은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늘려주는 저 이지쌤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화용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아이가 언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화용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 이지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마주보기가 어렵고 혼자 보기만 가능한 경우. 두 번째, 마주보기는 가능하지만 상위 언어 능력이나 언어 처리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일상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이나 기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경험이 적었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화용 언어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는 또래 관계나 사회성 그리고 학습 수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접근법이나 기본적인 이론이 조금 다른데, 오늘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마주보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여기서 마주보기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화용 언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개념이 이 마주보기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몸도, 눈도, 그리고 머리도, 소리도, 그리고 마음도 상대방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마주본다는 것은 마치 공을 던지고 그 던진 공을 받는 것처럼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거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도 한번 맞추고, 그리고 공감이 가거나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면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요. 상대가 말한 뒤에는 내 차례에 맞는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몸의 위치 또한 마주보는 자세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머리 또한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이러한 화용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저 이지쌤은 마주보기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의사소통 경험을 쌓고 있고, 이러한 마주보기의 상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용의 어려움을 겪는 몇 아이들은 이러한 마주보기 개념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이런 마주본다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주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상대방과 마주보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방향, 즉 자신이 보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저 이지쌤은 마주보기의 반대 개념으로 혼자보기라고 설명드려요. 혼자보기 상태의 아이들은 언어 사용을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엄마가 말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대가 마주보고자 제안하는 관심사에는 집중이 없다든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무응답을 보인다든지, 지시 또한 자신이 내킬 때는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1번 마주보기 상태의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의 화용 언어 능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화용 언어를 높이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초 영상, 화용 언어의 기초 영상에 나오는 일련의 규칙 지키기는 꼭꼭꼭 생활화 되셔야 해요. 가정과 치료실에서 일상적이고 대전제가 되는 일련의 규칙을 꼭 지키는 연습을 생활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용 영역을 화용 표현 영역과 화용 수용,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언어 능력은 내가 말하는 입장이 돼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듣는 입장이 돼서 그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화용 영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화용 영역 또한 내가 화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과 화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재적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화용 수용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가 외부의 자극을 잘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반응을 이끌어내 주시는 게 근본적인 포인트예요. 특히나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은 외부 자극을 내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자극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관심이 없는 흘려듣는 자극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화용 수용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면 나아가서 화용 표현 또한 잘 발달할 수 없습니다. 화용 수용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은 먼저 우리 아이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단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정도로만 아이의 반응을 유도해 주시는 것인데요. 주고받기 중 아이의 받기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엄마나 치료사가 우리 아이에게 간단한 언어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반응의 단계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일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시 단계입니다. 엄마나 치료사가 아이한테 어떤 자극을 주었어요. 안녕이라든지 아니면 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인 무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선 단계인데요. 엄마나 치료사가 아이한테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가 언어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시선이 어른이 얘기한 그 아이템이나 그쪽으로 향하는 경우예요. 쳐다는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간단한 행동 반응 단계인데요. 언어적으로까지 말하진 않지만 어른이 어떤 언어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지야 앉아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하진 않지만 의자에 앉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의례적으로 반응을 하는 단계인데요. 방금 전 어른이 했었던 말을 그냥 이제 똑같이 반복하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이지야 의자에 앉아볼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의자에 앉으면서 앉아볼까? 라고 얘기한다든지, 와 마이쮸 먹을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마이쮸 먹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이쮸를 먹는다든지 하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이가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반응,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 엄마의 말이나 어른의 말을 단순하게 따라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가 길게 대답하는 반응은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아니요 정도의 간단한 대답은 할 수 있는 단계가 긍정과 부정의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고급적인 단계는 아이가 어떤 언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이랑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반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1년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자주 보이는 단계, 한 가지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무시 단계, 어떨 때는 시선 단계, 어떨 때는 간단한 대답 정도의 단계, 이렇게 단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의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 우리 아이가 하루 중 의사소통 빈도를 이제 엄마가 혹은 어른이 의사소통을 이제 제시했을 때, 언어적 자극을 제시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자주 보이는 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단계를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용 수용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언어적 자극보다는 아이가 현재 화용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단계의 반응을 유도 및 촉진해 주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한테 이거 봐봐, 여기 토끼가 있네,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간다 라는 언어적 자극을 주셨어요. 그때 아이가 무시 단계라서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고 토끼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여기 봐봐봐 토끼 있잖아 라고 언어적 자극을 또 한 번 들려주시기보다는 무시 다음 단계는 이제 행동,
행동적인 반응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를 잡아서 토끼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랑 재밌게 놀려고 비눗방울을 들고 와서 짜잔! 우리 같이 비눗방울 불어볼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그 비눗방울을 쳐다는 봐요. 관심 있게 쳐다는 봤어요. 그렇게 시선 단계에 머무른 아동이라면 아이에게 아이 손을 직접 잡아서 비눗방울을 잡게 행동적으로 반응을 유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눗방울을 열어서 아이 입에 같이 갖다 대면서 후후 불어보시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죠. 엄마가 어떠한 제시, 언어적 자극을 제시했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즉 반향어를 보이는 대상자 친구들도 있어요. 이 반향어를 보이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긍정이나 부정을 보이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무조건 네 라고만 대답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아니오라고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 아이의 화용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른이 아이에게 제시하는 상황이 내가 아니고 아니오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오 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싫어 혹은 아니요 라는 말만 하는 친구라면 반대의 경우의 상황을 만들어서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반향어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네, 아니오에 대한 적절한 구별도 잘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을 간단하게 던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조금 더 증진된 언어적 반응을 유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간단한 어른들의 언어적 자극에도 계속적으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그 빈도가 높아진다면 아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아이는 자신만의 관심사가 아닌 외부적인 자극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아이의 화용 수용 능력의 증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조금 받아들이는 연습이 많이 되었다면 화용 표현 능력도 연습해 봐야겠죠. 어른들의 언어적 자극에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용 표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특정한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의 관심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의 의견, 의도를 먼저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언어치료사는 개시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신의 언어적인 감정이나 욕구, 의도 등을 먼저 표현하는 것은 화용 표현 능력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주고받기 상태 중 주기의 상태를 늘려주기 위한 연습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아이가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언어 발달 능력, 다른 언어 발달 영역의 능력에도 어려움을 보인다면 지금 우리 아이는 또래들보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좀 적거나 혹은 또래보다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조금 적은 경우일 수 있어요. 혹은 발화가 잘 나오지 않는 무발화 상태의 아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 능력이 조금 지연되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관심도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른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에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아동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인가에든 꼭 관심은 있기 마련이에요. 아이의 화용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을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화용 수용 표현에서 연습했었던 것처럼 화용 표현 영역을 연습시킬 때도 아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개시하는 그 순간, 아이가 현재 보이는 표현 단계보다 한 단계만 더 높은 단계로 아이를 유도 촉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장 낮은 무발화,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단어 산출이 나오지 않는 무발화 단계인데 아이가 엄마랑 지나가다가 꽃을 봤어요. 근데 그 꽃을 보고 꽃에 순간적으로 관심이 생겨서 꽃을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우와 꽃이다 예쁘네 저건 코스모스야 라고 말해주시기보다는 아이가 꽃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게 아이의 손을 잡고 도와주세요. 그 다음 아이가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모음 소리나 이렇게 간단한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 지나가다가 꽃을 봤을 때 아이에게 또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우우 라든지 꼬꼬 라든지 예 간단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아이가 지나가다가 땅에 이제 기어가는 개미를 봤어요. 개미를 보고 아이가 깨깨 라든지 이이 라든지 이렇게 흡사한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엄마가 같이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와 개미 개미 라고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현재 보이는 의사소통을 개시한 그 단계보다 한 단계만 더 높여서 충분히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꼭 엄마가 함께 공유하는 일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관심도를 표현하는 활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순수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는 다르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원해서 소리를 내거나 표현을 하는 상태가 아닌 순수하게 이제 순수한 관심,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똑같이 꽃을 봤는데 그 꽃을 갖고 싶어요. 그 꽃을 꺾어서 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심이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 꽃을 원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우와 꽃이다 꽃이다 라고만 하고 있으면 아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우와 꽃 참 예쁘다 꽃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욕구에 대한 자극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이 화용에 대한 연습은 아이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나 놀이 상황 등등에서 충분히 관심이나 호기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어 치료를 좀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고 어른의 말에 대답을 하는 조금 수동적이고 비계시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화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숙한 방법이라도 이제 정확한 언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단계에 맞는 미숙한 방법이라도 아이가 먼저 자기의 관심이나 그런 의도를 게시하는 습관은 아이가 추후 언어를 많이 배웠을 때 수동적이고 비계시적인 이렇게 화용 능력이 낮은 친구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나 치료자가 먼저 무조건 아이에게 이거 봐봐 라고 관심을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셨다가 그에 맞는 상황적인 언어 표현이나 이런 행동 표현을 유도시켰을 때 아이의 화용적인 이런 개시 능력, 추후 아이의 개시 능력이 훨씬 더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아이가 먼저 자기가 대화를 시작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하게 하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답니다. 네, 오늘은 마주보기가 어렵고 혼자 보기를 주로 사용하는 아이들의 화용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표현과 수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어요. 저 이지쌤의 경우 이제 평상시에 마주보기가 어렵고 혼자 보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을 참 자주 만나는데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마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마주보기를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보기라는 개념을 먼저 아이한테 가르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함께 보기 방식을 적용시키면 화용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번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 함께 보기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